안녕하세요. 복숭아 구름입니다. 다시 4주가 지나서 저희 집 브리타가 필터를 갈아달라고 하네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던지 상관없이 시간은 원래 가던 그 속도 그대로 잘 흘러갑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12월 초부터 전 국민을 잠 못 자게 하는 일이 생겨서 다들 정신없으실 것 같아요. 지난 11월 마지막 주에는 큰 눈이 내렸어요. 창밖으로 엄청난 설국이 펼쳐졌죠. 첫눈치고 너무 큰 눈이 내려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 주 주말에는 코아코 이로이로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아미리수에서 2년 만에 다루마 컬렉션이 출간됐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워크숍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이전에 다루마 책들 소개하면서 다루마 컬렉션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요 위에 링크 한번 달아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다루마 패턴북과 다루마 컬렉션을 소개한 영상이에요. 이번 다루마 컬렉션은 2024 메타피직스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다루마 컬렉션은 아미리수에서 나오는 책이고요. 저는 다루마 컬렉션 2021 서블레이션과 2022 코스몰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에 나온 메타피직스입니다. 2021 서블레이션부터 살짝 보여드리면 이 스웨터 모헤어를 같이 잡았다 따로 잡았다 하면서 3개 대비로 포인트를 준 스파이럴 스웨터가 들어있는 책이고요. 이 스파이럴 무늬를 활용한 모자와 장갑도 들어있습니다. 다루마 컬렉션 2022 코스몰로지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골리스 후드 스웨터가 들어있는 책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레골리스 스웨터를 뜨셨죠. 그 외에도 모헤어 스웨터들이 실려 있고요. 여기 이 게일 가디건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 두 권에 이어서 2년 만에 출간된 다루마 컬렉션 2024 메타피직스도 이제 구경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코아코 이로이로에서 만들어주신 한국어 소책자도 함께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워크숍에 참가해서 아미리수 대표님 2분의 사인을 받았어요. 이 2분 중에 토쿠코 디자이너님이 워크숍을 진행하셨습니다. 메타피직스 모자가 앞에 있네요. 첫 번째는 EPI, 에피라는 스웨터입니다. 브리오시 무늬가 섞여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포클랜드 울로 뜨는 스웨터입니다. 다음은 조끼인데요. 옆이 트여 있고 허리춤에 긴 리본끈이 달려 있어요. 이름은 PAN인데 펜이라고 그냥 읽을게요. 책에는 빨강에 네이비 끈이 달려 있고요. 트렁크 쇼에 들고 오신 샘플에는 블랙에 그레이 끈이 달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은 아크라는 모자이고요. 갯모으로 뜨는 베레모입니다. 조금 작게 떠진다는 얘기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다음 장에 실린 스웨터는 아미리수 인스타에서 사진을 대충 보고 이쁜데? 라고 생각했던 SYN 스웨터인데요. 나중에 이 뒤가 이렇게 날개처럼 달렸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봤더니 옆이 트이고 뒤에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엑스트라 카울이 있습니다. 다루마 루프시를 써서 배색으로 뜨는 카울입니다. 책의 사진에 실려있는 흑백 배색 말고도 빨강의 그레이 샘플도 있었습니다. 이 스웨터는 프로 스웨터인데요. 너무 기본인데 싶었는데 옆선에 포인트가 있어요. 저희 공방 선생님이 흰색 갯모로 떴는데 목선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일단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은 머플러입니다. 실크 모헤어로 떠서 엄청 고급지고 가벼워요. 이 그러니까 프린지들은 뜨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주는 거라서 손이 많이 안 갈 것 같고요. 다만 실크 모헤어라서 금액이
근데 실물이 엄청 고급집니다. 오토라는 마라클라바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것도 포클랜드 울 모헤어 섞어가지고 포인트를 줬어요. 그 다음은 네오라는 스웨터이고요. 걸러뜨기 무늬가 들어가는 고급진 실크 모헤어 스웨터입니다. 이 보라색이 뭐랄까 좀 익숙하지 않은 거리감이 있었는데 직접 입어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쿨톤, 웜톤 따지지 않고 모든 이에게 잘 어울리는 색이었어요. 그 다음은 아크로 팔토시. 커프스는 좀 공주 아이템 같아 보였는데 실제 보니까 탐나더라고요. 코트 속에 하면 어느 정도 손 시려운 것도 나아질 것 같고 맨투맨에도 매력적일 것 같아요. 아크 스웨터의 옆선이 잘 보이는 사진이네요. 이 무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엑스트라도 보이고요. 이 머플러 패키지에 실크 모헤어 핑크색이 딱 한 볼 들어있는데요. 편물에는 핑크가 전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끝에 달린 프린지에 딱 한 줄 들어갑니다. 근데 또 이게 포인트라서 없으면 아쉬울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이번 책에서 쓰인 다루마 실들 소개가 있어요. 갯모우, 울 모헤어, 루프, 포클랜드 울, 그리고 마지막에 실크 모헤어까지. 이렇게 이 메타피지스 책 안에는 5명의 디자이너가 제작한 10개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메리 대표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디자이너들에게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에게 옷을 입힌다면 어떤 니트로 할까? 이런 질문을 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라고 해요. 이 메타피직스의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11월 마지막 날과 12월 1일에 코아코 151호에서 워크숍 트렁크쇼가 열렸습니다. 사실 다루마 컬렉션을 제가 기다리기는 했는데 이번 책에 실린 옷은 좀 딱 끌리는 게 없는데 하면서 구입을 좀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치만 작년, 그러니까 2023년 7월에 코아코 151호에서 열렸던 아미리수 트렁크쇼가 제 뜨개 생활에 큰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 좋은 기억으로 워크숍과 트렁크쇼는 꼭 참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도 구입하고 다루마의 두 분을 만나기 위해 책 속의 작품도 하나 떠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워크숍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길지 않았고 요즘 또 제가 옷을 뜨기엔 좀 집중력이 떨어져서 소품 중에 카울인 엑스트라를 뜨기로 했습니다. 뜨개 모임에서 한 분이 먼저 뜨기 시작했는데요. 다루마 루프실을 예전에 살짝 써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느낌이 좋았거든요. 근데 다루마 실이 금액대가 좀 있다 보니까 접근이 쉽지 않았죠. 소품이라 실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원작은 검정과 하얀색을 쓰고요. 트렁크쇼에서 있었던 또 다른 샘플은 그레이에 빨강이었어요. 저는 검정과 베이지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뜨개 모임에서 핑크에 하얀색으로 뜨는 분도 계셨는데 그것도 좋더라고요. 루프실 색 중에 포레스트 그린도 있는데요. 그것도 아무 색이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뜬 엑스트라를 소개하면서 코아코 151호의 아미리스 워크숍과 트렁크쇼 얘기를 좀 섞어서 해볼게요. 저는 워크숍을 신청해서 다녀왔는데요. 11월 마지막 날인 31일에 참석했습니다. 코아코 151호의 행사는 언제 가도 늘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다른 곳들의 행사도 좋았지만 코아코의 행사는 뭐랄까 좀 편안하고 친근하고 여운이 좀 오래가는 그런 행사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 아미리수 행사는 워크숍 없이 트렁크쇼만 했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짧게 설명해서 워크숍은 함께 떠보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트렁크쇼는 샘플들을 구경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메타피직스에 실린 EPI, 에피 스웨터의 무늬를 떠보는 수업을 했어요. 아미리수 대표 두 분 중에 토쿠코 대표님이 수업을 하셨고요. 1어로 하시고 옆에 통역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워크숍 비용은 7만 원이었는데 포클랜드 울 한 볼이 포함된 가격이었고요. 참가자들에게는 커피 마련해 주셨고
아미리수에서 핸드다이드한 미니 타레를 선물로 가져오셨더라고요. 이번 서울 방문을 위해서 일부러 염색하신 실인 것 같아요. 17g짜리 두 가지 색 샘플 타레였는데 실 색상의 이름이 하나는 이치고 소르베, 이치고하고 괄호 안에 딸기라고 한글로 쓰여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윈터인 서울이에요. 특별히 신경 쓴 느낌이죠. 토쿠코 디자이너님의 수업은 재밌었어요. 뭔가 신나고 그런 수업이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대표님의 성격이 그대로 묻어난달까? 저는 정말 좀 궁금했거든요. 그 전에 아미리스 트렁크쇼에서 배웠을 때 두 대표님이 사인해 주실 줄 알고 책을 내밀었는데 메리 대표님만 사인을 하시고 토쿠코님은 사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책을 2권 가져갔는데도 2권 다 그렇게 한 분만 사인하시더라고요. 두 분의 관계도 궁금했고 저는 좀 이상하게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메리님이 사인을 쫙 하시고 빈칸에 토코코님이 본인 이름을 쓰시더라고요. 두 분은 지난 대지진 때 만나게 돼서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최근 토코코 대표님의 인스타에 아미리수가 10주년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때 시작하신 사업이 아미리수였나 봅니다. 대표님이신데 사인은 안 해주시고 근데 또 아미리수 인스타에 가보면 모델은 하시거든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앞에 나서길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또 모델을 서시고 근데 이번에 수업을 들어보니까 잔잔하면서도 강력한 T의 성격을 뿜뿜하시더라고요. 문의 설명하실 땐 굉장히 차분하게 조곤조곤 천천히 알려주시고는 실전으로 들어가 차트를 보고 뜰 때는 보고 그대로 뜨면 된다고 얄짤없으셨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도안대로 따라뜨다 보면 다 완성된다고 하시는데 T만의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전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토코코 대표님에게 반해서 돌아왔습니다. 며칠 전 50살이 되었다고 피드를 올리셨던데 디자이너라서 그런지 패셔너블 하시고 차가우면서도 좀 손민수하고 싶은 느낌이랄까? 여튼 저는 반했습니다. 이번에도 워크숍이 끝나고 트렁크쇼를 한참 즐겼는데요. 입어보고 싶은 샘플 죄다 입어봤고요. 아는 얼굴들 그리고 모르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고 서로 바꿔 입고 즐거웠습니다. 이번 워크숍 때 제 옆에 앉으셨던 분은 이런 행사에 처음 오신 거라고 하셨는데 글쎄 에클로그를 입고 오신 거예요. 애기 엄마였는데 그걸 3주 만에 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에클로그를 입고 앉아서는 자기가 초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이번 행사에선 그분이 하신 한마디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모두 본인이 뜬 손뜨기 옷을 입고 왔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도 안 겹친다고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행사장 안을 쭉 둘러봤는데요. 신기하게도 진짜 겹치는 옷이 하나도 없었어요. 순간 다들 너무 귀엽더라고요. 다들 본인이 뜬 옷을 입거나 모자를 쓰고 온 것도 귀엽고 하나도 안 겹치는 건 정말 신기하고 또 한 번 웃었네요. 모든 행사가 끝나고 저는 저를 좋아해 주시는 늘 고마운 분과 함께 맛있는 차와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작고 작은 저를 아껴주시는 고마운 분. 그리고 또 스리슬쩍 다가와서 제 채널 구독하고 계시다고 속닥속닥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아무리 내향인이어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지라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행복합니다. 혼자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친구가 갖고 싶다고 울던 저희 둘째 아이가 누굴 닮았는지 알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또 깝깝해하는 저와 둘째. 제가 둘째 아이를 힘들어하거나 흉볼 게 아니네요. 누구 닮았겠어요? 저죠 뭐. 엄마가 미안하다. 이 카우를 뜨고서 제가 모자를 여러 개 떴는데요. 요즘은 집중력이 길게 가지 않아서 옷을 뜨기가 조금 겁나는 중입니다. 그래도 소품을 뜨면서 좋은 실들을 조금씩 써보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이 루프실도 사실 예전에 도카이 에리카 작가님의 아메리칸 숏헤어 고양이 스웨터를 뜰 때 뽀글뽀글한 실이 필요해서 살짝 써봤었는데 그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더 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렇게 소품을 뜨는데 써보니까 그 갈증이 좀 해소되는 느낌이에요. 이번에 메타피직스 책에 다루마실 이야기가 조금 실려 있는데 그 부분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짧게 응축되어 있지만 어떤 기조를 가지고 시를 만들고 있는지 그 브랜드의 방향성이나 기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실 회사들이 생겨나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죠. 일단 양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너무 멀리 갔나? 지난번 핸드아티 코리아 때 어떤 분과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요. 우리나라 방직 공장은 이제 없다고 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일본 디자이너 분들이 우리나라 뜨개 시장에서 가장 신기해하는 부분이 국내 뜨개 시장은 젊은 층이 많이 있다는 거였어요. 일본 뜨개 시장은 훨씬 크지만 연령대가 좀 더 높아서 그 부분을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국 뜨개 시장의 희망 아닐까 싶어요.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많이 유입된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뜨개를 하면서 각자 스타일대로 발전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틀린 뜨개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정답이 있는 뜨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미로 뜨개를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취미로 하시기를 바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뜨개하는 시간을 채우기를 바래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맞고 틀리고를 따지게 되니까요. 어떤 길을 갈 때 완성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떠내려가길 바랍니다. 다만 기본적인 구조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길을 간다면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으니까 조금은 큰 그림을 보면서 가는 게 좋겠죠.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헤매면서 떠보고 또 떠보고 그 경험을 쌓아서 각자의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세요. 취미생활에 정답은 없으니까요. 뜨개를 취미의 범주에 넣고 생각해보면 조금 간단해지는데요. 수영이나 필라테스를 한다고 했을 때 혼자서 유튜브를 보고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수월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또 다른 분야에선 헤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또 눈이 높아가지고 눈이 보배라서 뜨고 싶은 건 진짜 고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헤매지 마시고 주변 뜨개 모임도 참석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비용을 들여서 수업도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취미 분야에서 어떤 발전을 이루고 싶다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가 어떤 건지 어디까지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제일 좋겠죠. 엑스트라는 금방 떠버렸으니까 전체 설명 한번 해볼게요. 메타피직스에 실린 소품들 중에 유일한 카울이고요. 이렇게 배색 무늬로 뜹니다. 8mm 바늘을 써서 뜨는데 게이지가 11코예요. 완성한 모습은 이렇고요. 그런데요, 저는 좀 작게 나왔어요. 도안의 폭보다 3cm 정도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늬를 하나, 둘, 셋, 넷, 5번 했는데 도안에서는 6번 반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도 높아지고 폭도 좀 더 넓어집니다. 제 카울은 3cm 정도 폭이 작고요. 그래서 높이도 조금 작게 나오도록 5번만 반복했습니다. 앞면은 이렇게 깔끔한 편이죠. 원래 도안상으로는 바탕실을 2볼, 배색실이 2볼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바탕실인 검정색 실은 2볼째 뜯어서 조금 썼고요.
배색 실은 흰색 볼은 한 볼만 썼습니다. 배색이고 루프라서 코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배색 너비가 넓어봤자 3코라서 큰 어려움은 없어요. 루프의 띠지이고요. 바탕 실인 검정색 실을 샘플로 붙여두었습니다. 울 83%, 알파카 17%입니다. 30g에 43m로 짧아요. 권장 바늘은 6에서 6.6mm입니다. 검정실은 색상 번호 6번. 그리고 제가 배색으로 쓴 베이지는 색상 번호 7번입니다. 저는 검정과 베이지를 써서 떴고요. 참고로 책에서는 이게 베이지가 아니라 흰색 실을 배색실로 썼어요. 검정과 베이지를 썼습니다. 저는. 그리고 실을 보여드리자면 배색실은 한 볼에서 이만큼, 검정실은 2볼째에 이만큼이 남았어요. 루프실은 심지가 꽤 굵고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굵은 실이고 뽀글뽀글 달려있는 루프가 크고 동그래요. 굵은 바늘로 숭덩숭덩 떠야 그 특징이 잘 살아납니다. 그리고 검정실도 보시면 똑같이 뽀글뽀글 동글동글하죠. 이 실은 뜰 때 이 동그란 뽀글이에 바늘이 꿰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코인 줄 알고 여기 꿰면, 이렇게 꿰면 코를 놓칠 수도 있고요. 혹시나 프루시오 하실 때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 여름에 다루마 실 중에서 이 플로렛이라는 실을 써봤는데요. 이 실이 정말 매력 있거든요. 조금 남은 게 있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나일론 66%에 울 24%인 실이고 20g 44m입니다. 이 실은 루프실처럼 굵은 심지가 있고 거기에 레이스 패브릭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깃털하고는 조금 다른데 사각형의 살랑살랑한 패브릭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실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 플로렛에다가 루프를 배색해서 떠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일단 굵기도 너무 차이 나지 않고 루프랑은 또 다르게 경쾌한 느낌도 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루프로 떠봤어요. 근데 플로렛도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좋을 것 같죠. 루프로 완성된 엑스트라는 엄청 보들보들한데요. 이 플로렛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까끌거리는 게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 저는 루프 2가지로 떴고요. 이 전혀 거칠거나 그런 거 없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되게 따뜻해요. 다만 원래 사이즈대로 뜨려면 엄청 느슨하게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영상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번 코아코의 아미리스 워크숍도 제 뜨개 생활의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참석했던 행사가 아미리스 행사였기 때문인지 저는 코아코 151호도 다루마나 아미리스도 너무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제 취향과도 잘 맞고 애정이 가요. 좋은 실로 공을 들여서 시간을 쌓아 한 코 한 코 떠내려간 제 옷과 모자, 가울이 그냥 한 구석에 쌓여있는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손이 가고 자주 쓰여서 제 생활에 스며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입고 싶은 옷, 쓰고 싶은 소품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요즘 모자를 여러 개 떴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모자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모레 일본 여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가보고 싶은 얀샵들이 너무나 많지만 과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쿄까지 가서 한 곳도 못 들르고 온다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번에 못 들리게 되면 그래도 이제 혼자라도 다녀와야겠어요.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여행이 준비 과정부터 쉽지가 않네요. 그럼 저는 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 인사드릴 때까지 다들 힐링 뜨게 하세요. 지금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데
감기가 걸렸거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복숭아 구름이었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